네,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서는 188페이지입니다. 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을 보시면 포타필터를 분리하고 바스켓에 물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포타필터를 분리하고요. 분리하죠. 이렇게 머신에서 그룹 패드에서 분리를 하시고 물을림을 하시고 포타필터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포타필터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에 가서 커피를 분쇄하고 도징해서 커피를 담습니다. 도징, 지금 도징. 이렇게 커피를 담게 되면 도징을 해서 커피를 담게 되면 포타필터 안에 커피가 울퉁불퉁하게 담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담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골고루 균일하게 담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부분까지 평평하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하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가장자리 그리고 가운데나 뭐 전면이 모두 다 평평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레벨링을 하실 때는 손으로 하셔도 되시고 살짝 기울여서 쳐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나 아니면 시험을 보실 때 자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도 자를 가지고 하는 걸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를 가지고 레벨링을 하고 남은 거는 넉박스에 버려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이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추출에 쓰여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14g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바스켓의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담아지는 이거는 지금 투 샷을 추출하게끔 되어 있는 포타필터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14g 정도의 커피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14g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를 가지고 평평하게만 이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평평하게만 담아주시면 거의 14g 정도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를 가지고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이쪽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네, 여기 이렇게 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채워줘야지 되는데 요거를 채우지 않고 버려지게 되면 14g보다 적은 커피의 양이 담아지게 돼서 추출의 속도가 빨라지고 커피가 옅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랩핑을 한 다음에는 템퍼를 가지고 템핑 꾹 누르는 거를 템핑이라고 합니다. 꾹 누르는 거를 템핑을 하실 때는 요 부분이 여기에 닿아야지 여기는 퉁 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요 밑에 부분을 여기에다 걸치게 되면 이물질 바닥에 있는 커피 가루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요 추출 그 스파우트에 묻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잔에 같이 추출되는 커피와 함께 떨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모서리에다가 대고 꾹 눌러주시는 거를 템핑이라고 합니다. 템핑. 템핑을 잡는 손동작은 편하시게 잡으셔도 되죠. 아무렇게나 편하게 잡아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평평하게 눌러주셔야 되십니다. 요거를 평평하게 자, 잘못된 템퍼 관리와 템핑 자세 템퍼를 바닥에 놓게 되면 이물질이 묻게 되고 또 템핑을 하실 때 여기가 바닥에 닿게 되면 커피가 여기로 추출이 되면서 잔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 부분을 모서리에 걸치게 되면 이 부분을 모서리에 걸치게 되면 또 누르면서 힘이 주어지면 한번 쿵 하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모서리에다 대고 템퍼로 눌러 주셔야지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템핑이 기울어서 눌러지는 거죠. 템핑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하게 템핑을 평평하게 해주셔야지 되십니다. 템퍼를 잡는 동작은 여러 가지의 손동작으로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시고 평평하게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누르는 거를 템핑, 옆을 템퍼의 뒷부분으로 템퍼의 뒷부분으로 포타필터 가장자리를 살짝 쳐주는 거를 탭핑이라고 하는데요. 템핑을 하고 탭핑을 했으면 템핑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시험을 보실 때 만약에 템핑을 하시고 탭핑을 하고 템핑을 하지 않았다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템핑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로 들어가는 게 요즘에 또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 실수로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탭핑을 너무 세게 하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게 갈라지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면 물이 성질상 갈라진 쪽으로 먼저 흐르게 돼서 양쪽이 커피의 추출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 탭핑을 이 템퍼의 아랫부분으로 치시는 것도 감점, 너무 세게 치는 것도 감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에서는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템핑을 한 번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템핑을 했으면 가장자리에 커피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털어 주시고, 그래야지만 그룹헤드 안쪽에 커피 가루가 끼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털어주고 이제 그룹헤드에다가 장착을 하고 잔을 내려놓고 추출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럼 이제 커피가 이렇게 쭉 추출이 되게 되는데요. 커피가 추출이 될 때, 자, 여기쯤일까? 여기쯤이었나? 네. 이 물줄기를 한번 보세요. 물컹물컹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방금 물컹물컹하게 나왔는데, 지금 보셨나요? 여기서 덩어리처럼 물컹물컹 나오는 거? 네, 이렇게 물컹물컹, 여기도 보시면 지금 방금 물컹하게 나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로스팅이 한 지 얼마 안 된 커피인 경우에 이렇게 추출이 돼요. 네, 물줄기가 물컹물컹하게 이제 거품 같은 게 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로스팅을 한 지 얼마 안 된 커피의 경우에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추출량이 되면 이제 꺼주시고 잔을 내려놓고 포타피터를 분리해서 넉박스에 넉박스에 커피 퍽을 버리실 때요. 커피 퍽을 버릴 때 이 커피 퍽이 지금 이 떨어지는 이 커피 찌꺼기를 말을 하는데요. 이걸 버리실 때 포타필터의 가장자리를 넉박스의 가운데 있는 손잡이에다 톡 쳐주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틀어서 흘러내리시고 이제 그 안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를 같이 헹궈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장착시켜 놓고 여기까지 에스프레소의 동작입니다. 이 포타필터는 두꺼운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신에서 분리해 놓으면 쉽겠죠. 그래서 항상 포타필터는 머신에다가 장착을 해 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커피 추출의 동작을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넉박스는 가운데 고무 손잡이에다가 포타필터에 가장자리를 뒤집어서 두드려서 버리죠. 그래서 노크하다, 두드리다, 노크하다의 넉박스이고요. 이거는 템퍼, 꾹 누르는 템퍼, 샷글라스 데미타세. 그리고 포타필터, 그 다음에 커피의 찌꺼기를 커피 퍽이라나 아니면 커피 쿠키, 커피 케이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커피 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이스하키 할 때 사용이 되는 공을 퍽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과 커피의 찌꺼기의 모양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커피 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커피 에스프레소의 분쇄 입자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 되냐면요. 에스프레소 커피의 분쇄 입자는 핸드드립 할 때보다는 훨씬 가늘어야지 돼요. 그래서 분쇄 입자가 뭐 그냥 얘기할 때는 밀가루보다는 굵고 그리고 설탕보다는 가늘게 그 정도의 분쇄 입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일지. 밀가루보다는 두껍고 설탕보다는 가는 정도의 두께로 분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탬핑을 할 때 꼭 누르는 탬핑을 할 때의 힘은 보통 한 13에서 15kg 정도의 힘으로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이게 뭐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눌러본 적도 없죠. 뭐 5kg의 힘으로 눌러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힘 또한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한 몸의 체중의 반 정도를 실어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변수들에 따라서 커피를 추출을 했을 때 커피가 추출이 되었을 때 품질이 다르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출했을 때의 에스프레소 그리고 과다 추출했을 때 과소 추출했을 때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다 추출, 커피의 성분이 너무 많이 추출되는 거. 이거는 과소 추출, 커피의 성분이 너무 적게 추출이 되는 거. 네, 똑같이 추출을 했는데 네,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또 하나는 추출 시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떤 요인을 변경을 시켰냐면요. 하나에다가는 커피의 양을 많고 적게 해서 추출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게 또 그냥 이렇게 말로 했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때 하고 어떻게 다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포타필터에는요, 커피의 양을 적게 담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아직 위에 담아지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죠.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일단 손을 쳐서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탬핑을 하겠습니다. 탬핑 해서 잠시 여기다가 놔두고요. 그리고 하나는 커피를 많이 담을 거예요. 커피의 양을 많이 담을 거예요. 네,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커피를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더 받아 보겠습니다. 더 담아 볼게요. 커피를 많이 담았습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버리고 툭툭 쳐서 많이 담아 커피를 가라앉게 만들어서 많이 담은 다음에 탬핑을 하고 이제 장착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추출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커피를 조금 담았고 오른쪽은 커피를 많이 담은 동영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쪽 보시면 벌써 막 나오기 시작하죠. 물줄기가 두껍고 이쪽 보면 물줄기가 가늘죠. 이 과다 추출인 경우에는 물줄기가 두껍고 떨어지는 시간이,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1초 지났을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쵸? 금방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아직 안 떨어지죠. 커피를 조금 담은 거는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커피를 많이 담은 거는 아직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쫄쫄쫄쫄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요. 이렇게 추출이 되고, 요거는 벌써 30ml가 12초에 다 찼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아직도 18초인데 여기까지 와 있고요. 한 줄 쭉 가 있는 게 30ml인데 여기까지 다 담아지려면 아직 멀었죠. 물줄기가 아까 것보다 훨씬 가늘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30ml가 추출되는데 44초가 걸렸습니다. 44초. 이건 44초. 아까는 12초. 그래서 44초 걸린 거는 이렇게 색깔이 진해요. 색깔이 진해요. 이거는 12초 걸렸는데 색깔이 연하고요. 색깔이 연하고. 이쪽에 놓은 쪽이, 이걸 사진을 촬영했을 때 등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이 어두운데도 이 크레마를 보시면 색깔이 연한 거를 그냥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죠. 시계는 이쪽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둡고 이게 지금 훨씬 밝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과다, 이게 과소예요. 네,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과다, 과소. 네. 커피의 성분이 많이 추출되는 거를 과다라고 하고요. 커피의 성분이 조금 추출되는 거를 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담았더니 과다 추출이 되었고요. 커피를 많이 추출했더니 많이 담았더니 커피가 진하게 추출이 되고, 커피를 조금 담으니까는 커피 성분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하게 추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과다 과소 추출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 추출의 동영상은 여러 번 보셨으니까 그거는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책에 보시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는데 정상 추출의 물줄기, 과소 추출의 물줄기, 과다 추출의 물줄기, 지금 보신 동영상과 비슷하죠? 이거가 이제 요거가 온도가 낮은 경우에, 물의 온도가, 추출수의 온도가 낮은 경우, 이거는 추출수의 온도가 높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또 차이가 있어요. 추출수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과다 추출이죠. 과다 추출. 추출수의 온도가 낮으면 우리 여러분들 녹차 티백을 찬물에 넣었을 때 잘 우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과소 추출이라고 하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진하게 우러나죠. 그거를 과다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의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 분쇄 입자가 고와요. 고우면 커피가 진하게 우러나겠죠. 물에 잘 녹으니까. 그래서 분쇄 입자가 고우면 과다 추출이 되고요. 분쇄 입자가 가늘면 과다 추출이고요. 탬핑을 세게 해요. 꽉 눌렀어요. 그러면 촘촘히 다져져 있는 커피를 물이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물하고 커피랑 접해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커피의 성분이 더 많이 추출이 되는 과다 추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많은 커피를 사용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진하게 우러나오겠죠. 진하게 우러나오는 거, 그것도 과다 추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의 온도가 낮을 때는
잘 성분이 우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물의 온도가 높으면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 추출하는 물의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이제 과다 추출, 성분이 많이 추출이 되는 과다 추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의 압력이 낮아요. 구기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압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면 물이 커피를 빨리 뚫고 나오기 어렵겠죠? 물이 커피를 빨리 뚫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물하고 커피가 접해지는 시간이 길어져서 처, 음, 그 성분이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게 돼서 과다 추출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높은 보일러 압력이라는 거는 수증기의 압력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물의 온도가 높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 바스켓의 구멍이 막힌 경우에 물이 그 사이로 바스켓의 구멍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물이 커피랑 접해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커피 성분이 많이 녹아나게 되니까 과다 추출이 되겠죠. 이런 과다 추출의 현상 또는 과소 추출의 현상이 안 좋은 이유는 과소 추출은 너무 엷은 커피가 추출이 돼요. 그래서 바디감이 떨어지고요. 향도 밋밋하고 맛도 밋밋하고 바디가 없는 커피가 추출이 되기 때문에 선호도에서 보았을 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커피를 좋아하시는 어차피 커피는 기호 음료이기 때문에 뭐 좋아하면 이렇게 추출해서 드시면 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그렇게 추출하고 싶으면 원리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과소 추출, 커피의 성분이 적게 추출된 맛이 연한 커피. 그리고 과다 추출, 커피의 성분이 많이 추출된, 이렇게 많이 추출이 되면 쓰고, 그리고 불쾌한 탄맛이 나고, 넓은 맛들, 이런 부정적인 맛과 향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길게 추출이 되게 되면 커피 오일이 위에 둥둥 뜨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이 되지 않도록 과소 추출과 이제 과다 추출이 되지 않도록 정량의 커피를 담고 시간과 양을 맞춰서 추출을 하셔야지 더 맛있는 바디감도 좋고 더 맛있는 향미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추출의 크레마를 그리고 과소 추출의 크레마는 여기 검은 액들이 보이는 구멍이 좀 뚫려 있죠.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과다 추출은 이렇게 검죠. 과다 추출. 이렇게 외관상으로 봐도 이거는 이제 정상 추출로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과다 추출입니다. 과다 추출. 색이 진하죠. 추출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추출 온도가 낮을 때 크레마의 두께도 다르고 크레마의 색도 다르고 용액의 색도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